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한국 버튜버 업계에 최악의 사기 사건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러브다이아의 전 대표가 사기죄로 입건이 됐다고 해요. 자, 어떤 사기를 쳤냐. 일단 2021년 12월 림미디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버튜버 그룹인 러브다이아를 운영을 했던 대표 S씨가 있어요. 얘가 이제 대표에서 물러났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 경력을 막 부풀려가지고 일반 학고 버튜버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야, 내가 왕년에 회사도 운영하고 러브다이아 그 빙하유 그거 내가 만든 거야 이러면서, 너 내가 좀 조언을 해주고 내가 좀 도와주면 너 방송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돈을 처받아 먹고 잠적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기를 당한 게 학고 버튜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커졌다 이겁니다. 자, 일단 림미디어랑 러브다이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짧게 설명을 하자면, 2021년 12월에 사벨토냐라는 버튜버를 데뷔시키면서 이 림미디어라는 회사가 버튜버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2022년 11월 13일 날 러브다이아를 데뷔를 시킵니다. 이 러브다이아에 포함된 멤버가 박도나, 빙하유, 양메이, 유리리, 이한이가 있어요. 나는 빙하유밖에 모르거든. 어쨌든 그러다가 2024년 8월 28일 날 이 대표가 소송에 휘말리면서 림미디어는 활동을 중단하고 이 소속되어 있었던 버튜버 그룹 러브다이아가 카카오 산하의 자회사인 3Y 코퍼레이션에 갑니다. 이 3Y 코퍼레이션에서 유명한 애들이 뭐냐면 QWER, 그 다음에 반짱이랑, 그 다음에 테리 누나, 그 다음에 그 뭐냐 우리 초나가 전에 있었던 그 회사입니다. 그 스타데이즈가 소속된 소속사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래 됐다, 그쵸. 그리고 이때도 이 대표가 개인적인 소송을 당해가지고 이제 대표직을 내려놨는데, 회사랑은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때도 사기죄로 소송 당해가지고 잘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보면 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림미디어라는 회사가 문을 닫았단 말이야. 근데 카카오가 러브다이아만 사간 거야. 샤벨토나라는 버튜버도 있는데 러브다이아만 사갔다니까. 그러면 우리 샤벨토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쵸? 바로 개인세가 돼버렸습니다. 매물에서 배제가 된 거야. 카카오가 러브다이아만 가능성을 엿봤는지 러브다이아만 사가고 샤벨토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가지고 개인세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구독자가 9만 명인데 우리가 얘를 좀 알긴 알아요. 왜 아냐면 요조라 메루, 호로라이브 요조라 메루의 마마랑 똑같은 아야미 센세의 딸내미 중 한 명이라서 그림체 보면 좀 익숙하죠. 일단 얘가 한년대 영어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송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국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카카오가 안 사간 이유가 얘가 영어권 시청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어쨌든 카카오가 러브다이아만 사가지고 얘는 개인세 활동으로 전환하게 됐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아이돌 주식회사라는 소속사를 구해가지고 활동 중입니다. 일단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회사가 모델링이랑 채널을 넘겨줘가지고 얘는 샤벨토냐라는 이름 채널 그대로 개인세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거죠. 내가 항상 그러잖아. 회사랑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뭐 회사 사장이 사고를 쳐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해주면서 모델링이랑 이름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 바로 그 경우입니다. 회사 사장이 범죄자면 그냥 준다니까. 이런 경우가 버튜버 업계에서 은근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 러브다이아 전 대표였던 그 S씨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 림미디어의 대표였던 서승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게 인터넷 소설 작가로도 활동을 했었고 기사도 있더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대표 작품인 내 현실은 연애 게임인 줄 알았는데 목숨을 건 게임이었다. 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게 나도 이 작품을 아는 이유가 문피아였나? 거기서 연재를 했는데 나는 이 작품을 몰랐어. 근데 이게 일본에 수출이 돼가지고 일본의 코믹스로도 나오고 있다니까? 난 그 코믹스 못 봤는데 제목만 알아. 이게 한국인 작가 작품이더라고. 그쵸?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필명은 배드보이즈라는 필명을 쓰고 일본어로 필명은 와루이 오토코라는 필명을 써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잘하면 애니화도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인데 일단 이 작가가 사기를 쳤다 이거죠. 자, 일단 밝혀진 사기 방식을 보면 학고 방송에 접근을 해가지고 일단 학고를 매우 지켜 세워줍니다. 너 목소리 괜찮고 너 방송 재밌네, 너 재능 있네, 그러면서 자기가 소설 작가하고 버튜버 회사도 만든 적 있다. 너 러브다이아 알아? 빙하유 알지? 그거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조언을 좀 해줘가지고 걔가 방송을 그렇게 키운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이제 회사 차렸고 사업자 뭐 번호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신뢰를 얻은 다음에 내가 너 컨설팅 해주면 너 금방 대기업 될 수 있다. 응? 그러면서 너는 그냥 사인만 해라. 그러면 오리지널 곡도 주고 다 해줄게. 너는 그냥 노래만 부르면 돼. 이렇게 해준 거,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혹해가지고 학고들이 사인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놓고 사인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일단은 계약금으로 100만 원만 가져와라. 그러면서 100만 원을 받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꼬실 때 뭐 러브다이아라든지 빙하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3Y 소속의 좀 스타데이즈의 뭐 테리 누나, 초나, 초키죠. 초키 그런 애들까지 언급을 하면서 그것도 자기가 막 다 만들었다는 식으로 입을 막 턴 거야. 그러니까 러브다이아는 지가 만든 게 맞잖아. 근데 스타데이즈는 관계가 없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러브다이아 애들이 저쪽 3Y로 가 있다 보니까 그쪽까지 마치 자기의 입김이 닿은 것처럼 이야기를 막 하면서 사기를 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많이 나왔다 이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입 털었다고 해가지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갖다 바친 것도 좀 웃기긴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사기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이 많이 당해요. 일단 예를 들어보자면 뭐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나 이런데 이력서를 올려놓으면 다단계 업체에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다단계 업체가 연락을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뭐 봉사활동 경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찾던 인재다. 너 봉사활동 많이 했더라. 너같이 헌신적이고 외부 활동에 적극적인 친구가 우리가 찾던 인재다. 너 면접 한번 보자. 막 이런 말 합니다. 경험담이냐고? 경험담이야. 그러면서 막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회사가 공채가 있는데 공채 면접일이 며칠 날 있다. 근데 너는 이미 시기가 지나가지고 공채 2차 면접에 참가 자격이 없지만은 내 힘으로 너를 공채 2차 면접에 넣어주겠다. 가서는 절대로 1차 면접 안 봤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개인적으로 너를 꽂아 넣어줄 테니까 너는 와가지고 면접만 봐라. 너는 무조건 합격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막 아가리 털어. 근데 딱 보면 다단계인 거 티 나거든. 그래가지고 나 그날 좀 바빠가지고 못 가겠다. 좋은 기회 주셨는데 죄송한데 안 가겠다. 이러니까 갑자기 말을 바꾸죠. 그러면 2차 면접 날 면접일을 내가 바꿔보겠다. 너를 위해 가지고 특별하게 널 위해서 바꾸는 거니까 와라. 이러는 거야. 사기꾼들은 그냥 입 터는 게 그냥 아가리만 열면 구라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이 학고들 상대로 이런 식으로 이 S씨가 사기를 친 것도 당할 수밖에 없다.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친구들한테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은 이
혹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이 사기를 당한 거는 멍청해서 사기를 당했다기보다는 사기를 치는 놈이 나쁜 겁니다. 게다가 이 대표 SC의 경력이 화려한 건 사실이잖아. 러브 다이아를 만들었고 게다가 카카오한테 결국에는 팔았잖아. 경력이 화려한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있는 경력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혹할 수밖에 없다니까. 능력은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뭐 웹소설도 썼다. 버튜버 회사도 차렸었다. 이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 사람의 컨설팅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그리고 이 사람이 내 방송을 재밌다고 해주고 내 팬이다 보니까 믿은 거야. 도와주려는 게 팬심도 있어가지고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든 거지. 그래가지고 믿은 겁니다. 믿을만 했어. 속을만 했어. 그쵸? 게다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잘난 사람이 솔직히 웹소설 그 판권만 해도 100만원 가치 이상 할 거잖아. 그쵸? 출판사한테 받는 돈만 해도 100만원 넘을 거란 말이야. 이런 사람이 100만원을 떼먹겠냐고. 내 같아도 속겠는데. 그쵸? 그래가지고 뭐 계약금 100만원 내라 이러면 솔직히 100만원 큰 금액도 아니잖아. 10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정도 돈은 없다 이럴 텐데 100만원이라고 하면 별풍 받은 것만 모아도 100만원은 낼만 해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약금 100만원이라 해가지고 오케이 100만원 주고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어. 그쵸? 근데 자꾸 돈을 요구하는 거야. 유튜브 광고를 하는 게 좋다 이러면서 유튜브 광고를 하려면 한 30만원 정도 필요한데 30만원 정도 입금해라 이러는 거야. 100만원을 냈는데 또 30만원 내야 되나? 근데 30만원 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 그리고 유튜브 광고 집행하는데 30만원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30만원 보내. 그런 다음에 유튜브 썸네일을 만드는데 내가 좋은 작가 싼 가격에 이제 의뢰를 넣을 수가 있다. 내 지인이라서 싸게 할 수 있다. 30만원 보내라. 10만원 보내라. 20만원 보내라. 이러면서 짜잘하게 자꾸 금액을 요구하는 거야. 달라고 하니까 짜잘하게 자꾸 10만원, 20만원, 30만원 자꾸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믿었던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만약에 구독자 몇만을 달성을 못했다, 얼마를 달성 못했다, 그러면 여태껏 받은 계약금 다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뻥뻥 쳐놓은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다 이거죠. 결국에는 뭐 썸네일 몇 개 계약 30만원 15만원 막 이렇게 했는데 썸네일을 한두 장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썸네일을 안 주고 잠수 타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뭐 오리지널 곡 이런 것도 다 안 줬겠죠. 사실상 사기를 치려고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 바쁘겠지. 내가 너무 달라고 닥달하면 관계도 안 좋아지고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언제 올려나 이러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뒤늦게 사기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버튜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고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뭐 컨설팅 해주겠다, 계약하자, 계약금 보내라 이러면 다 사기예요. 버튜버 업체는 계약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뭔 놈의 계약금이야? 뭐 전세 계약하냐? 계약금 달라는 것 자체가 사기예요. 일반적인 버튜버 회사는 직원 고용이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회사에 면접 보고 회사에 입사할 때 월급을 받으려고 가는 거지 너네들이 돈 내고 회사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쵸? 돈 내고 회사 들어오라는 회사는 사기입니다. 특히 다단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물건을 싼 가격에 너네들이 사가지고 직접 팔아라. 그래가지고 돈 벌면 부자 될 수 있다. 뭐 이딴 소리 한단 말이야. 원래 이게 하나에 100만원짜리인데 너네들한테는 싸게 50만원에 팔게. 그러면 너네들이
100만 원에 물건을 팔아라.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단 말이야. 그쵸? 일반적인 회사는 절대로 직원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직원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회사는 사기꾼입니다. 좋은 회사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사기꾼들이 등쳐먹으려고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입사를 해서도 안 되고 계약을 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금 달라는 것 자체가 사기이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도 사기는 안 당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직원을 굴려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직원한테 돈 달라고 안 해요. 버튜버 업체는 리스크도 회사가 지고 버는 돈도 회사가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게 버튜버 회사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버튜버 회사가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없진 않아요. 있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버튜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을 제작을 해가지고 모든 리스크는 회사가 집니다. 그리고 버튜버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버튜버 회사가 만들어준 모델링을 대여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튜버 유튜브 채널, 모델링, 이름, 판권 모두가 회사가 가지는 거야. 리스크를 회사가 전부 다 줬으니까 권리도 회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튜버 안에 사람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리스크를 안 지는 대신에 회사에 종속되어가지고 회사가 시키는 대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얘가 데뷔하기로 해놓고 데뷔를 안 하면은 고스란히 손해를 다 보게 되는 겁니다. 모델링을 준비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비용이 들었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너 데뷔하기로 했으니까 계약금 걸어. 반드시 데뷔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약금을 걸고 이제 나중에 런 못 치게끔 붙잡아두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근데 웬만해서는 이런 식으로 계약금을 안 걸어요. 뭐 버튜버 회사인데 계약금 걸어라고 하면 그런 회사는 안 가는 게 맞아요. 그런 회사는 사기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같은 회사인 게 100%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으로 이제 활동 예정인 사람한테 돈을 받기보다는 위약금을 걸어요. 그러니까 조항을 걸어. 네가 만약에 데뷔하기로 해놓고 데뷔를 안 하거나 1년 안에 그만두거나 하면 위약금 조항이 있어. 네가 돈을 토해내라 이거지. 처음부터 계약금을 내라고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계약금은 99.9999999%는 그냥 다 사기라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회사인데 계약금을 요구한다? 가지 마. 이상한 회사니까. 계약금 받는 회사 중에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업데이트팔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버튜버 업계에서는 일 안 하고 있는데 이 업데이트팔에서 가장 유명한 버튜버가 키즈나 아이죠. 업데이트팔이 만든 버튜버 중에 아직까지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즈키도 업데이트팔이 만들었습니다. 업데이트팔이 어떤 회사냐면 돈을 받고 그 계약금이죠. 돈을 받고 모델링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버튜버 활동에 대한 조언, 그 다음에 모델링 AS 이런 걸 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모델링을 받아가지고 모델링 비용을 받아서 모델링을 만들어주는 형태였단 말이야. 근데 니지산지랑 호로라이브가 모델링을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너네들은 우리 모델링을 빌려서 써서 활동해. 이런 식으로 바꾼 거야. 그래가지고 업데이트8에서 활동하던 친구들은 어차피 모델링을 내가 돈 주고 만들었으니까 내가 뭐 업데이트8에 소속될 필요가 없지 하면서 다 하나둘씩 독립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버튜버를 회사에 묶어둘 수 있는 형태의 계약을 진행했던 호로라이브랑 니지산지는 1조, 2조, 3조 하는 대기업이 됐는데 업데이트8은 망했습니다. 왜? 그냥 돈 받고 팔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활동 방식이 이제 그쵸, 나무만 봤던 거지 숲을 못 봤던 거지. 근시안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냥 왜 그런 리스크를 내가 져야 돼? 너네들이 돈 주면 만들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눈앞에 그 푼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장사 방식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결과가 지금 와서는 한 6년 8년 지나니까 조 단위로 차이가 나게 돼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업데이트8은 진짜 버튜버
업계를 만들어 놓고도 망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 자,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계약금을 받는 회사가 다 사기다. 계약금 달라고 하면 이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계약금을 진짜로 달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도대체 뭐야? 걔네들도 사기꾼이야?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기꾼의 확률이 높은데 멀쩡한 업체들 중에서도 계약금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긴 있습니다. 계약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다 사기인 건 아니에요. 일단 전형적인 MCM 사기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버튜버 업체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호로라이브는 버튜버 소속사야. 그쵸? 호로라이브가 모델링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랫사람한테 빌려주고 회사에 종속된 상태로 버튜버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버튜버 업체는 이런 업체예요. 그쵸? 근데 이 지금 미케네코가 소속된 회사 같은 경우는 MCN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델링의 권리는 전부 다 미케네코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미케네코의 활동을 도와주는 형태의 소속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링의 권리를 누구한테 갖고 있냐에 따라서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로라이브는 모델링 채널, 판권 모든 거를 호로라이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호로라이브가 갑이야. 근데 미케네코 같은 경우는 미케네코의 권리를 모두 미케네코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계약된 소속사는 자신의 활동을 도와주는 하청업체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너네들 네 활동 좀 도와줄게. 우리한테 조언을 받으면은 우리가 활동을 도와주면은 너 대기업 될 수 있어. 이런 애들은 전부 다 MCN 계약이라니까. 일반적인 소속사가 아니라 활동을 지원해주는 형태의 하청업체. 자기네들이 하청을 해주겠다 하고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뭔가 대단한 걸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영업하는 거예요. 영업사원이라니까. 물건 좀 사주세요 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파는 물건이 우리들한테 지원을 받는,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는,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활동 지원을 파는 거예요. 시스템, 서비스를 판다고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고들은 이 소속사가 정말로 막 호로라이브나 니즈산지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대비해 볼래? 라고 하는 거면 혹할 수가 있어. 그거는 당장 해야지. 그쵸? 근데 너의 활동을 도와주겠다. 지금 이런 모델링 채널 그대로 우리 소속사 들어와서 활동해라. 이런 거는 대부분 MCN입니다. 물론 평범한 이제 호로라이브나 니지산지처럼 그런 회사들이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활동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스이세이 같은 경우에도 개인세로 활동하다가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없는 게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네들 영업이고 MCN 이제 장사를 하는 거라서 굳이 막 꼭 들어가야겠다, 좋은 기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막 100만 원 지불하고 막 계약금 내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계약 잘못해가지고 계약 종료하고 나서 채널을 아예 빼앗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MCN 같은 경우에는 계약할 때 변호사를 대동해서 계약하거나 아니면 계약 시에 제대로 계약서 제대로 읽고 돈이 얼마나 들고 어느 정도 지원까지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계약해가지고 계약이 끝났을 때 내 채널을 그대로 내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 제대로 보고 사인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웬만하면 사인 안 하는 게 맞고 그쵸. 그러니까 사기를 안 당하려면 돈 달라고 하면 돈 안 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걔네들한테 돈 줄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본인이 하세요. 썸네일도 지가 만들고 혹시 뭐 썸네일 제작하는 사람한테 부탁하고 싶으면 제작자랑 직접 계약하세요. 중간에 누가 대행해주겠다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어. 대행이 귀찮다? 뭐 귀찮으면 사람 써야겠지만은 사기 안 당하려면 제작자랑 직접 대화하는 게 맞다. 근데
제작자랑 직접 대화하더라도 제작자가 사기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뭐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쵸. 어쨌든 제대로 된 업체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사기는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안 당하도록 조심하고 당하면 고소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안 당할 수 있단 말이야. 계약금 달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은 안 주는 게 맞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SC가 사기를 쳐가지고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사기를 당한 업체들도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SC한테 당한 사람들이 러브 다이어리한테 막 문의를 한 거야. 3Y 코퍼레이션한테 그쪽 이제 대표가 연락이 안 된다. 이러면서 내 돈 내놔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업체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 사람 우리 회사 나간 지 오래됐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전 소속사 사장이지 우리 회사 사람 아니다.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업체가 공식적으로 공지를 올리니까 사기를 당했던 학구들도 아 내가 당한 게 사기였구나 하면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사기꾼이다 속지 마라 주의 환기시키면서 우리도 고소 준비 중이니까 혹시 피해당한 사람 있으면 연락해라 도와주겠다 이렇게 공지를 올려요 러브다이아가. 그러면서 이 펜딩이라는 큰 회사도 사기를 입었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도 사기를 당했었는데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공지를 안 하고 그냥 시시했었다. 왜? 기업 이미지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공표를 안 하니까 많은 피해자가 나왔더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공지를 올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야쿠코도 당했더라고. 그러면서 야쿠코가 하는 소리가 나한테도 도나 이름 팔면서 제안을 왔었다. 일반인 보기에도 말 진짜 잘하더라. 근데 계약 전에 자꾸 말이 바뀌더라. 계약하면 얼마나 말이 바뀔까 싶어가지고 거절했다. 근데 수락하고 피해를 봤던 친구들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다. 내가 조금 더 강하게 말해가지고 안 당하도록 끌고 나왔어야 되는데 후회된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 원래 말 잘 안 하는데 나랑 같이 당할 뻔한 버튜버들이 인용하는 거 보고 내가 이거 말 안 하고 하려고 했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 이러면서 작게나마 힘을 보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맞습니다. 사기당했으면 사기당했다고 동네방네 소문 내야지 이 사기꾼이 활기를 안 칩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니까 사기꾼들이 다른 사람한테 또 사기를 치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두 번 다시 이런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동네방네 소문 많이 내면서 사기꾼이 다시는 얼굴 치켜 세우고 다니지 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